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평양시 청년들이 가을철을 맞아 아주 특별한 산에 나무를 심었다는데요. 그 소식 전해드리고요.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붉은기를 쟁취해낸 단위들 소개합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러 연구 진행한다고 하네요. 북녘 돋보기 시간. 북의 온천 중에 광물질이 가장 많아 대표적인 온천으로 꼽힌다는 용강 온천. 휴가 보내기 딱 좋다는데요. 함께 가보겠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군침 돌게 하는 명태를 이용한 생선 튀김 요리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일기 꼬박꼬박 쓰셨나요? 북녘 아이들은 어떨까요? 어린이 교육과 일기 쓰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두뇌 발달 교육, 기억술 교육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가을은 나무 심기 참 좋은 계절이죠. 전국 곳곳에서 매일 나무 심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양의 청년들은 좀 특별한 산에 나무 심었다는데요. 네, 북의 식목일은 3월 2일인데요. 식수절이라고 하지요. 그날 김정은 총비서가 화성지구의 한 산을 찾아 나무를 심었습니다. 청년들이 바로 그 산을 찾은 모양인데요. 함께 한번 가보시죠. 모든 산들을 푸른 숲 솔레이는 황금산 버물산으로 만들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국 각지에서 나무 심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양시안의 청년동맹 일꾼들과 근로청년들도 경려는 김정은 동지의 애국에 숭고한 뜻이 깃든 화성산에서 나무 심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화성산에 전나무와 소나무, 금야, 흑송을 비롯한 7종의 500여 그루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나무 심기 과정이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모습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심어주고 그들이 조국의 부왕 번영을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애국 청년으로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나무가 오늘 제가 심은 나무입니다. 지금까지 나무는 많이 심었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뜻깊은 화성산에 나무를 심고 보니 우리가 심은 한 그루 나무들이 다 합쳐서 저게 산들을 다 푸르게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궁지감이 생기고 용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수도의 동력 기절을 지키는 청년으로서 더 많은 전력 생산으로 저게 부강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게 됩니다. 북은 일찍이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사상, 기술, 문화에서의 계속혁명, 즉 3대 혁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라는 군주운동을 수십 년째 벌여오고 있는데요. 김정은 총비서는 거듭하여 이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죠. 그에 따라 올해에도 북의 전역은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뜨거웠다고 합니다. 올해만 전국에서 209개 단위가 붉은기를 쟁취했다고 하니까 그 치열함이 느껴지지요. 붉은기를 쟁취했다는 원산군민발전소, 그리고 류경 띄운콩 공장 소식 전합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은 본질상 사상기술 문화의 3대 영역에서의 새로운 혁명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하자라는 혁명적 구호도 제시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손길 아래 전국 각지에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불길은 더 세차게 타올랐으며 올해만도 전국적으로
18개 단위가 3중 3격명 붉은기, 166개 단위가 2중 3격명 붉은기, 209개 단위가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했습니다. 이 귀중한 성과들은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이야말로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존진시키는 위력한 대중운동으로 해당 단위 발전의 실제적인 추진력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또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을 힘있게 벌여 또렷한 발전을 일으켜 나가고 있는 단위들 속에는 원산 군민발전소도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채취가 어려있는 유복자 발전소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발전 설비들에 대한 정상관리, 정상보수를 잘해서 전력생산 계획을 무조건 넘쳐 시행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청소동지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전력생산자들 감속에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영광의 일태세라는 남다른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는 경의하는 청소동지 현지도 가업을 관철하기 위해서 누구나 분발하고 있으며 바로 이런 대중의 높은 정신력이 실제 생산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기업소에서는 원재와 물길글에 대한 구조물 보수 공사와 발전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대보수를 진행하면서 매달 전력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했고 그 과정에 우리는 2중 3대 혁명 붉은기의 영예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장에서는 생산 정상화와 제품 질적을 보장해서 적지 않은 애를 느꼈습니다. 공장에서는 조원들이 기술 이용 수준을 높이는 문제, 설비 현대를 다 갖추는 문제를 중심으로 잡고 3대 혁명 쟁취 운동이 기본 목표로 내셨습니다. 우선 조원들 모두가 인재가 되자 이런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과학기술 보고실 운영에 힘을 넣었습니다. 또한 기술 일꾼들이 관심사로만 되던 기술혁신 사업에 조원 누구나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그에 대한 총합평가 사업을 실속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중이 발동되어 또 나서니까 공장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고 생산 정상화, 제품이 질적으로는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김책공대에서는 과학기술로 나라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연구 과제가 공업, 농업 할 것 없이 광범위하다는데요. 그들이 하는 연구는 연구이자 교육이자 실제 생산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군요. 그 과정에서 쟁쟁한 실력을 갖춘 인재들도 많이 양성되고 있다 하니 일석사조라 할 수 있겠군요. 김책공업종합대학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야는 청미소동지의 역사적인 시종연설이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본연구사들이 과학기술로 나라의 경제발전을 힘있게 견인하기 위한 두뇌전 탐구전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제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큼직큼직한 연구 과제들을 정자로 선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금속공업 부문에서 이제 우리가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현존 산소열법 연강로 이제 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이제 나라의 기간공업 부문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제 저해와 발성수를 이용한 넌뼈 재배 이거 소출 누리게 한 이런 문제들에 이제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 해당 기관들과 연계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장악하고 그들과의 이제 공동 연구, 협동 연구를 통해서 실제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 과학 연구, 생산의 일체화가 실현되고 나라의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쟁쟁한 실력가들이 많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는 교육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방법들을 부단히 탐구해서 교육 실천에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제교육 체계를 보다 개선 완비하게 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 수제반을 새로 내오고 학술형의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연구 사업을 전문으로 하던 이런 연구사들도 교육 사업에 인입시켜서 그들의 교수자적 자질을 높이는 과정을 통하여 교육 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찬바람 솔솔 불기 시작하면 괜시리 무릎뼈 마디도 시리고 없던 근육통도 도지고 기관지도 안 좋아지는 것 같죠. 그럴 때면 뜨끈한 온천물에 몸 푹 담그면 좋겠다 싶은데요. 북의 인민들도 마찬가지겠죠? 북인민들의 온천 사랑도 우리 못지 않을 겁니다. 수백 군데의 온천이 개발되어 있고 염분 온천으로 유명한 용강 온천, 부인병 관절염에 특효가 있다는 온포 온천, 대규모로 최근 개발된 노천탕, 양독 온천 등 유명한 곳이 많습니다. 온천마다 요양소가 설치되어 휴양 문화도 무척 발달되어 있다고 하고요. 오늘은 그 온천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는 천연기념물 용강 온천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온천은 평안남도 온천군에 있다고 하니까 정말 대표 온천다울 것 같죠? 소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관촌 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는 건강과 치료에 좋은 온천 약수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포시 온천군에 있는 용강 온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흉남온천이라고도 불리어오는 용강온천은 우리나라 온천 약수들 가운데서 광물질 함량이 가장 많은 유마융천으로 알려졌습니다. 용강온천의 온도는 48 내지 55도씨로서 고온천이며 약알칼리성을 띱니다. 온천의 물맛은 비교적 짜며 온천 1리터의 광물질 총량은 24 내지 26g입니다. 용강온천에는 칼리움, 나트리움, 칼슘, 마그네슘, 철 등의 양이온들과 염소, 브롬 등의 음이온들, 라돈을 비롯한 미에리 분자들도 들어있어 사람들의 건강 증진과 병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여기는 남포시 온천군 읍에 위치한 용강온탕원입니다. 용강온탕원에서는 용강온천을 이용해서 고혈압병, 혈액성이 아닌 여러 가지 원인의 관절염, 신경통, 신경염, 허리 아픔, 여러 가지 다친 상처 및 수술 후 유증, 만성위염, 만성대장염, 피부병 등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용강온천은 용기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여두, 브롬, 라돈 성분도 함께 들어있는 것으로 해서 고농도 요마염천, 여두천, 브롬천, 라돈천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해서 사람들이 건강과 병치료에 좋은 온천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난 뒤 구후유증 치료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좋은 온천을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몸소 이곳에 찾아오시오. 이름도 용강온탕원이라고 지어주셨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용강온탕원을 보다 더 대중적인 인민봉사기지로 꾸려주시기 위하여 여러 차례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용강온탕원에서의 온천 치료 방법에는 몸 전체를 온천 속에 잠그고 치료를 하는 온몸욕과 수용을 배합한 운동욕, 독수욕, 흡입욕, 그리고 음촌법, 초음파 치료법, 광촌 및 감탕 찜질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온천 치료를 하면서 자기에게 알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몸욕은 누구에게나 다 맞는 치료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박관절 주염을 비롯한 운동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운동욕과 함께 독수욕을 배합하여 할 수 있고 기관지 질환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흡입욕을
만성기염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온천법을 할 수 있습니다. 온천 치료는 한 번에 진에 오래 하지 말고 적당한 온도에서 10 내지 15분 정도씩 하루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온천물이 좋다고 해서 진에 오래 들어가 있거나 하루 3번을 초과하면 오히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용강 온천 치료의 금기증을 보면 모든 병의 급성기와 만성 질병의 악화기, 심한 호약, 모든 형의 결핵, 악성 종양, 출혈이 거듭되는 병, 전염병 및 정신병, 콩팥염 및 콩팥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용강 온천은 온열 작용이 뚜렷한 것으로 해서 인체에 필요한 유효 성분들이 몸 안에 쉽게 흡수될 뿐 아니라 호상, 유기적인 협력 활동으로 혈액 순환이 잘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 기능 회복이 촉진돼서 심장 혈관 계통 질병과 간담도 계통 질병, 호흡기 계통 질병, 부인과 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뚜렷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로부터 온천으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지만 더욱이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온탕 치료와 함께 누구나 풍부한 문화정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편리하게 꾸려진 봉사시설들과 아름답고 독특한 자연경치입니다. 백로들이 구름처럼 내려앉은 소나무 숲의 정갈한 풍치, 맑고 청신한 공기는 유명한 용강온천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특이한 치료 성분들이 조화롭게 들어있어 사람들의 건강 증진과 치료에 좋은 용강온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천연기념물 용강온천 어떻습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용강온천 그리고 그 온천 시설인 용강온탕원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온천은 온천수의 성분에 따라 유황온천, 탄산온천, 염화온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해요. 오늘 본 용강온천이 염화온천에 속하는데 이게 바닷물에 가깝게 소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독특하죠? 네, 용강온천은 북의 온천 약수 가운데 광물질이 제일 많은 온천으로도 유명합니다. 고혈압, 관절염, 비만증, 동맥경화, 허리병, 습진과 피부 가려움증, 소화기 계통, 호흡기 계통, 부인과 계통, 신경 계통 등 각종 질병이 아주 특효라고 합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이네요. 그 정도면 거의 뭐 곰이 온천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사람이 됐다더라 이런 전설까지 있을 법한데요. 뭐 곰이 사람 됐다는 전설은 없고요. 그 지팡이를 짚고 온 노인이 그 온천을 하고 나서 돌아가실 때는 지팡이를 던지고 갔다 뭐 이런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느 대외 선전 매체에서는 대동강구역 동문일동에 사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아, 그 여인의 온천 체험기 이런 게 실렸어요? 예, 그렇죠. 그 여성이 관절염이 심했고 그리고 또 고혈압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온천에 가서 며칠을 푹 쉬다 오려 보니까 혈압도 없어지고 또 관절염도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같이 살고 있는 마을 동네, 그러니까 그 인민반이겠죠. 그 모두 다 인민반 주민들이 단골이 되었다. 뭐 이런 게 체험기에 실려 있더라고요. 하긴 아까 뭐 브롬, 라돈, 뭐 온갖 광물질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실제 과학적인 효능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용강온탕원이 마시는 물도 또 특이하다던데요? 예, 그 신덕산 자락에서 나오는 예성산 샘물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 맛이 아주 감미로울 뿐만 아니라 소화기 계통이 아주 특효라고 아주 유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그 특산물로 유명하죠. 네, 좀 우리 온천 말고도 시설도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보니까 소나무 숲도 있고 정원도 엄청 예쁘게 꾸며놨던데. 예, 그 온탕 부지 면적이 총 한 15만 평 정도 되나 본데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9만 평이 숲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꽃과 나무 열매가 많이 맺는 아주 좋은 나무들이 울창하니까 굉장히 풍광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숲속으로, 소나무 숲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안에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니스장, 또 뭐 배구장, 그리고 거기에 이 조개구이장이라든지 또는 불고기 굽는 장,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설치가 돼 있다고 하네요. 조개구이장에 불고기장, 약간 MT 가는 기분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숲속에 있는 아까 호수 얘기했잖아요. 그 호수 안에 숭어와 잉어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낚싯대를 들여서 물고기를 잡아내면 즉석에서 또 요리해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야, 진짜 재미가 쏠쏠할 것 같은데요. 낚시했다가 물고기 잡아서 구워도 먹고 또 좀 있다가 테니스도 치다가 피곤하면 온천도 하고. 이게 혹시 숙박시설 있을까요? 1박 2일, 2박 3일은 가야 될 것 같은데. 1박 2일이 뭐겠습니까? 휴가나 휴양을 오는 곳이니까요. 보통 한 보름은 있다고 하지요. 7개 동의 숙박시설이 있는데 그 동마다 여러 개의 방들이 있고 그 안에는 다양한 가구들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온천을 할 수 있는 탕시설도 전부 다 있어서 치료시설까지 다 방마다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센터가 그 안에 있는데 종합센터에 보면 다양하게 식당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락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전자 총 쏘는 데도 있다 하고요. 탁구장 그리고 뭐 이제 각종 그 화면 반주 음악실 우리를 따지면은 노래방에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해요. 연회장도 있고요. 정말 힐링에 최적화된 시설 같은데 1박 2일로는 정말 아깝다 싶네요. 아까 영상 보니까 또 김일성 주석은 3차례나 다녀가고 김정일 위원장도 여러 가지 뭐 덕을 베풀었다 이런 비석이 세워져 있던데 선대 지도자들도 굉장히 사랑했던 온천이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광 온타운이 이제 유명해진 데는 그런 김일성 주석이나 또는 그 김정일 위원장의 일화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는 이곳을 찾아서 본인이 손수 직접 심은 감나무만 해도 뭐 80그루가 넘는다 하고요. 김정일 위원장은 원래 이 온천이나 약수 내지는 감탕 이런 자연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용광 온타운이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이거를 좀 많은 인민들한테 올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춰서 제대로 하자라고 한 사람이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하네요. 그럼 선대 지도자들이 사랑했던 곳인 만큼 지금 김정은 총비서도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을까요? 예,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통해서 서비스 수준을 대폭 올렸다 하고요. 이곳을 이제 인민을 위한 복무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광명성절 때 북에서는 꽤 큰 명절이거든요. 이때 이제 시안에 있는 그 로병들이라든지 또 남포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 노력 혁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초청 봉사 활동도 여기서 크게 한번 벌였다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들 초청해서 대접할 만한 좋은 시설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이런 소망이 생기는데요. 하루빨리 남과 북의 관계가 좋아져서 우리 남측의 국민들도 북의 온천 휴양지, 치료시설 마음껏 이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네, 북에서는 이 용광 온탕원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치료한 세계 자연 보물고이자 행복의 집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면 우리 민족 공통의 보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북녘 돋보기였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순서, 즐거운 요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잘 손질한 명태로 튀김 요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밥 반찬으로도 또 술안주로도 제격일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생각보다 간단한 요리니 시청자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죠. 경흥 은하수 음식점 박경수 주방장과 함께 생선 튀기즙 볶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명태를 가지고 튀기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식감으로 명태 1kg, 이 명태를 튀기는 데 필요한 튀기용 기름,
녹막가루, 밀가루, 달걀 하나를 준비합니다. 부재료로서 푸른 사자고추, 붉은 사자고추, 양파, 향신료, 조미료를 준비합니다. 먼저 손질한 명태에 살편을 두겠습니다. 물고기 편에 그리고 소금과 후춧가루, 생강, 파를 두고 재워 넣습니다. 생선 튀기 요리에 이용하는 물고기로서는 살이 연하고 기름기가 적으면서도 비린내가 적은 물고기를 선택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수산물로는 명태나 대구, 메기, 도로메기 등 이런 수산물들을 이용합니다. 다음은 부재료들과 향신료들을 씁니다. 부재료들은 물고기 편과 비슷한 크기로 씁니다. 파는 토막 내고 마늘, 생강은 편으로 씁니다. 다음은 튀기 반죽물을 만듭니다. 다음은 생선을 튀겨냅니다. 기름을 붓고 온도가 160 내지 180 정도 되게 가열합니다. 색이 노릇스름해지면 익었다고 보고 건져냅니다. 이제는 볶음죽을 만들겠습니다. 달군 볶음판에 기름을 두르고 파, 마늘, 생강을 볶겠습니다. 향기가 나면 파와 마늘, 생강을 걷어내고 물을 붓습니다. 여기에 소금, 사탕가루, 부재료를 넣습니다. 끓어오르면 녹말물을 넣습니다. 여기에 식초를 둡니다. 즙이 거의 완성됐을 때 튀기를 다시 한번 튀겨냅니다. 튀김물을 다시 튀겨내는 것을 2차 튀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2차 튀기를 하면 이 튀김물이 바삭바삭해서 생선 튀기의 고유한 맛을 더 잘 살릴 수 있습니다. 튀겨내자마자 즙에 넣습니다. 참기름을 두고 볶아줍니다. 생선 튀기즙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육과 관련한 시간인데요. 혹시 어린 시절 일기 꼬박꼬박 쓰셨나요? 제가 숙제 중에 제일 힘들어했던 게 일기 쓰기거든요. 방학 되면 끝날 때쯤 이제 한 달치를 몰아서 쓰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몇 월 며칠 그거 날씨 뭐야? 이렇게 물어봐서 쓰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매일매일 일기 쓰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 일기 쓰기가 아이들 교육에 참 좋다고 합니다. 일기 쓰기 교육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기장은 나의 딱 친구랍니다. 엄마에게도 하지 못할 이야기를 난 일기장에 다 적곤 합니다. 여기엔 나의 꿈이 있습니다. 내가 일기를 처음으로 쓰던 날 엄마는 내 손에 이 일기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자령아, 일기장에 일기를 쓰자요. 일기? 일기는 솔직하게 써야 돼요. 예. 반짝 아기별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일기를 쓴 날마다 표를 색칠해 주세요. 일기를 꼭꼭 써서 여기 있는 별들을 모두 빨간 오각별로 만들 테야. 하지만 나의 일기장에는 가끔 속난 별, 우는 별들이 생기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일기장에는 아빠와 엄마의 건 글씨가 적혀졌습니다. 정작 쓰다가 보니 많이 괘씸하게 됐습니다. 이날들은 아빠와 엄마 그리고 선생님과 동무들의 생일이랍니다. 일기장과 함께 나의 마음도 자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외국어 배우기가 참 재미나. 제가 지난 시기 그 자연이를 키우면서 이런 수학이나 주산, 이런 음악 공부에는 그 많은 힘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하루 저녁에 그 자연이 일기장을 보다가 그 동그라미를 친 그 두 글자를 보게 됐습니다.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 영어 두 글자가 우리 자연의 그 천성의 전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들이나 그 할머니인 저로서도 그 미처 그 생각지 못했던 자연의 그 성격과 취미와 희망이 이 동그라미 안에서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화원의 한떨기 꽃이고 또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곡식과 같습니다. 꽃 피는 시기가 다르고 수확의 계절이 다를 뿐입니다. 자녀들의 서로 다른 점, 자기 자식들의 남다른 천성을 발견해내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뿐 아니라 부모들의 지혜이고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과 함께 나는 영어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Some parts of the zoo were under repair. We took some photos. 지금은 차고중학교 형님 누나들과 어깨를 다투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무엇이나 정확하게 정성껏 하도록 하는 버릇, 또 하루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집행 종용을 스스로 청화해보도록 하는 데서 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기 쓰기는 단순히 우리말 교육을 해결하는 이런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지능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어려서부터 대바르고 건전하며 훌륭한 토덕 품성을 지닌 어린이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좋은 바탕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늦잠을 자다가 요윤이가 학교에 지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제 손으로 지각란에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우는 모습을 보니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치 않게 생각했던 일기장이 류윤이의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기장은 어느새 내 딱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달, 친구가 되자마자 헤어지게 됐습니다. 일기라고 하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이 지루감과 거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기를 매일매일 쓴다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기장이 평범하게 되면 피곤해하고 손이 잘 가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전성적인 재능과 소질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솔직한 심정이 담겨지는 일기장을 아이와 부모, 아이와 교원, 부모와 교원들 사이에 솔직한 의사소통과 교감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특색 있는 대화창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기장을 어린이들이 글을 잘 쓸 수 있게 하얀 종이로 만들고 덩심만 살리면 되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이 거상한 터득 품성과 높은 재능과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교육수단으로 되게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일기를 씁니다. 이 일기장에 나의 소원, 나의 꿈을 하나둘 그려나갑니다. 나의 제일 딱 친구 일기장을 나는 사랑합니다. 일기 쓰기를 교육수단의 일환으로 보고 일기장 제작에도 품을 들이는 북의 모습 보고 왔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흥미를 끄는 두뇌 발달 교육 2단계, 기억술 교육법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기억의 대가로 만드는 기억술 교육. 오늘은 그 방법과 효과를 알아봅니다. 아직도 많은 부모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머리가 좋지 못한 아이들도 높은 기억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기억술을 배우면 정말 머리가 좋아집니까? 이런 견해가 아이들의 지적 발전을 억제하는 걸림돌입니다. 꾸준히 두뇌를 단련하게 되면 누구나 좋은 머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술을 배우면 무엇이 좋은가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학습 흥미, 학습 목표와 의지력이 생깁니다. 기억술 그 자체는 흥미있는 상상의 묘리, 착상의 묘리이며 기억술을 배우는 첫날부터 아이들은 그 어느 학습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체험 과정이 기억하기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던 아이들도 기억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심을 가지게 되며 결국 이것이 공부하고 싶어지는 심리로 이어집니다. 나무로 올라가는 사람에는 한 마리입니다. 처음에는 주의가 산만한 우리 유치원 어린이들이 꽤 해낼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종작 시작하니까 어린이들이 그림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하니까 정말 재미있어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니까 어린이들이 다른 공부를 할 때에도 학습에 흥미가 없었던 어린이들도 더 진지하게 학습에 참가했습니다. 한마디로 학습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기억수를 배우고 숙련하는 과정은 매 단계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전진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자기의 능력에 맞게 학 과목에 대한 학습을 설계하고 명백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분투하는 학습 태도가 형성됩니다. 이전에는 숙제를 할 때 모를 문제들은 그냥 남겨두고 쉬운 문제들만 골라서 풀던 학생이 밤이 깊은 줄 모르고 힘든 문제도 제 힘으로 풀기 위해 노력합니다. 기억수 훈련은 머리 좋은 아이들만 하는가 보다 하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댔습니다. 기억수 훈련을 한두 달 동안 하였는데 아이가 우선 학업 성적이 올라가고 학습에 취미가 있어 하고 정말 좋긴 좋습니다. 기억수를 배우면 무엇이 좋은가? 다음으로 4가지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이 4가지 학습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기로 합시다. 자, 재현이 리폰 분격 한 번 좀 해봅시다. 자, 이거 한 번 좀 해보래. 했어요? 예. 하늘의 별자리는 얼마나 되는가? 밤하늘에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별들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일정한 선을 긋고 그 선에 따라 밤하늘을 구분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 8개로 하늘을 구분하였으며 88개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48개는 고대 그리스 천문학자들이 밝혀낸 것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인물들이나 동물들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큰 곰별자리, 작은 지식이자 곧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기억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체계적인 기억술 교육 과정을 거친다면 하루 종일 암송해야 할 학습 내용도 한두 시간에 기억하는 높은 기억력을 지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억술 교육이다 하게 되면 암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편향도 있습니다. 이 기억술 교육은 본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지 결코 토 한 글자 틀리지 않게 이렇게 암기하는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암기 교육이 아닙니다. 주평이? 예. 우리 주평 한지 한번 기억해보자요. 예. 예. 자. 기억술은 곧 상상의 묘리, 상상의 수법입니다.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기만 하면 이렇게 많은 주패장에 대한 기억도 결코 신기한 문제가 아닙니다. 크로바 7, 하트 7, 하트 K, 다이아몬드 J, 크로바 5, 스페이드 2, 스페이드 9, 크로바 J, 다이아몬드 2, 스페이드 8, 다이아몬드 7, 크로바 Q, 다이아몬드 8, 크로바 9, 다이아몬드 K, 스페이드 K, 크로바 10, 크로바 K, 하트 2, 스페이드 4, 다이아몬드 10, 하트 5, 스페이드 2, 하트 8, 하트 5, 스페이드 7, 하트 6, 크로바 2, 하트 A, 하트 4, 하트 Q,
다문도 스페인어 시 크로바 3. 난 숲의 꽃과 숫자를 그림으로 기억하여 이야기 줄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학생과 우수한 학생의 근본 차이의 하나는 바로 주의력입니다. 기억술 훈련을 하는 과정은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훈련이므로 매 단계의 기억 목표들을 달성하는 과정에 주의력은 저절로 형성됩니다. (1077) 4619 8446 5692 2948 3911 2045 4829 84 8492 2407 4641 12 45 9829 5802 1497 1923 4611 3924 5682 4368 수업에 참가해서 주의만 집중해도 수업 시간에 배워주는 지식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며 기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억 훈련을 하느라면 기억 과정에 나타난 오류들을 분석하게도 되고 또 아무러한 연관이 없는 사물 현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 허상 연관 관계를 도출해내게도 됩니다. 과정에 창조적인 사고력이 매우 발달되게 되며 그것은 힘든 수학 문제 풀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기억술 교육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봅시다. 우선 교정별 특성에 맞게 주어야 합니다. 주심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억술 교육을 준다고 하면 이 주심산 교육을 1년 내지 2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서 기억술 교육 효과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곳은 주심산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용상화 능력이 기억, 기교와 수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경례하는 정미수 동지께서는 교육 부문이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와 경쟁하며 교육 내용과 형식, 방법을 하루속히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 세울 때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국의 지혜에 맞게 우리 교육의 질을 하루빨리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개성과 소질에 맞는 다양한 이 과외교육 방법들을 적극 창조하여 그들의 지적 능력을 부단히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술 교육은 이 학생들에게 학습 흥미와 신심을 높여주고 그들의 그 인식 능력과 창조력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실제적으로 이바지하는 그런 중요한 과외 교육으로 됩니다. 또한 기억술 교육은 과학적인 훈련 방법에 따라 주어야 합니다. 기억술 교육이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조성돼야 하는가? 충분한 잠시간과 적당한 운동, 과학적인 영양관리, 학습활동과의 밀접한 연관, 기억술을 활용하는 데서 주의할 점을 본다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망각의 특성을 잘 알고 복습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억을 잘 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꼭 잊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은 1시간이 되기 전에 복습을 진행하고 그리고
하루 전에 또 복습하고 그리고 한 주일, 지요 한 달, 6개월 여 전에 복습을 한 번씩 꼭 진행해서 영구적인 기억으로 넘겨야 됩니다. 둘째로 왼쪽 뇌와 오른쪽 뇌의 긴밀한 협동 과정을 거쳐서 정보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른 뇌로 영상화한 이런 내용들은 왼쪽 뇌로 분석 과정을 거쳐서 정보들을 재정리해야 됩니다. 셋째로 학습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연마한 이런 기억수를 적극 활용하는 그런 습관을 꼭 붙여야 됩니다. 기억술 교육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모든 아이들에게 다 필요한 필수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술 배우기가 정말 재밌답니다. 난 선생님 부르면 찌꺽찌꺽 대답해서 계속 칭찬만 받습니다. 이전엔 기억 과제가 좀 힘들대는데 이젠 자신 있습니다. 난 기억술 배운 다음부터 수학 문제 풀이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식량으로 해서 부족되는 학습 시간을 보충하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기억술 교육입니다. 누구나 전성적인 두뇌를 발달시키는 데서 기억술 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 학생들 모두를 우리 당이 바라는 창조형의 인재들로 더 잘 키워갑시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휴가는 제대로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북의 휴가는 우리의 연차 휴가와 대체로 비슷한 듯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정상적 월급을 받으며 14일의 정기 휴가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 외 7일에서 21일간의 보충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군요. 그런데 북에는 우리에게 없는 특이한 제도가 있다는데요. 휴양과 정양 제도이지요. 정양은 큰 질병은 없지만 적절한 휴식이 필요한 경우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가와는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휴양은 건강한 사람들의 재충전 제도로 할 수 있죠. 기간은 평균 보름 정도인데 비용은 물론 국가 부담이라고 합니다. 휴가나 정양 휴양 제도는 사회주의 헌법 제5장 국민의 기본 권리와 임무 제71조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데요. 국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 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해 보장된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휴가나 정휴양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요? 내각의 노동성 휴양관리국이 관리하는 휴양소와 지역인민위원회 기업소가 운영하는 휴양소에 머물며 등산, 체육, 음악, 오락 등을 즐긴다고 하는군요. 용강 온탕원도 유명한 휴양소, 요양소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온천과 약수가 있는 곳마다 인민요양소, 휴양소를 지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듯합니다. 가족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가족휴양소와 농민휴양소를 비롯해 근로자들의 계층별 특성에 맞는 휴양소들이 있다는데요. 이와 함께 모범적으로 일한 근로자에게 직장 및 협동 농장별로 포상휴가 성격의 휴양권과 정양권이 배정된다는군요. 산림이 울창한 숲속에 동화처럼 자리 잡은 온천을 상상해 봅니다. 옛부터 우리 선조들은 피부병이나 신경통 같은 병 치료에 온천욕을 즐겨 사용했다고 하지요. 이렇게 경치 좋고 물 마른 곳에 병도 치료하며 재충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런지요. 괜히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는군요. 제가 요즘 많이 피곤한가 봅니다. 국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